어떻게 광수를 대할 것인가. 지난 여름엔 발목을 다친 일이 있다. 깁스를 풀고 나서도 보행이 여의치 않았다.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아침마다 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으로 산책을 갔었는데 산책로에서 벗어난 숲속에서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잘생기고 곱게 자란 소나무마다 사람이 하나씩 붙어서 몸을 탁탁 부딪히고 있었다. 대개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마치 어린애처럼 나무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났다. 나무는 꿈쩍 안 했지만 실하지 못한 나무는 둥치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저러다 말라 죽지 싶게 심한 지다위를 당하는 나무도 있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사람들은 산책이라기보다는 뛰듯이 빨리 걷는 게 건강을 위한 걷기인 걸로 봐서 나무하고 시름하는 것도 건강법이 아닌가 싶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텔레비전에 그런 건강법이 나왔나 보지요. 비꼬듯이 말하는 며느리도 있고 아마 나무의 길을 옮겨받으려고 그러나 보지. 아우 추해 하는 딸도 있었다. 그 애들은 젊었다. 건강의 절정은 얼마나 찬란한가. 자신에게도 홀릴 수 있을 만큼. 반면 시들어가는 것들이 누추해 보일 수도 있었다. 지다위도 기운이 있어야 당하는데 광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질의 기운이 빠지면서 난데없이 근린공원의 소나무의 건강이 궁금해졌다. 광수가 온다니까 그 소나무들이 떠오른 것은 난 이제 누가 나에게 개개는 걸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일 것도 같았지만 둘 다 자신이 없었다. 누구에겐가 무엇엔가 개개고 싶은 걸 참는 것도 힘들었다.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지 얼마 안 될 때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마침내 광수가 왔다. 광수는 내 기대에 어긋났다. 어긋나도 너무 많이. 그가 광수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동안 너무 늙었거나 너무 안 늙어서 혼란스러운 것하고는 달랐다. 그가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건 나에게 광수 그 자체로 각인됐던 개개는 표정이 온데간데 없는 거였다. 그는 선물까지 사들고 왔다. 그 또한 안 하던 짓이었다. 소나무에서 추출한 건강 음료라고 했다. 비닐팩에 진공 포장된 검은 음료였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너한테 보약을 다 얻어먹으니. 나는 며칠 동안 키운 경계심이 미안해서 그 검은 액체를 보약으로 격상시켰다. 나한테 누가 있소? 당숙모밖에. 아저씨 생전에 진 신세도 있고 어머니 뵙듯 자주 찾아뵙고 효도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당숙모한테 효도라니. 나는 친동기가 없어 그 사촌 언니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고 개개기 좋아하는 아들을 둔 것 때문에 하소연도 많이 들어주었지만 다 지난 얘기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제 부모를 몰라라 해도 불효자 소리 안 듣고 넘어가는 세상에 한치 건너 두치도 아닌 다섯치한테 효도식이나. 이건 격상을 시켜도 너무 시키는 것 같았지만 왠지 경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나는 이 나이까지 목격한 타인의 삶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켰속에 대한 이해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살아왔다. 거의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왜 광수에 대한 생각만 한 번도 바꾸지 않았을까? 그에게 표현한 적이 없는 내 속마음이지만 그에게 미안했다. 나에게 그가 딴 사람처럼 보이면 딴 사람처럼 대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 숙모에게 여쭤볼 게 있어서 들렀어요. 부탁은 아니고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건희 말이에요. 건희한테 다리를 놔주셨으면 해서요. 왜? 집에 누구 아픈 사람 있냐? 물어볼 거 있으면 내가 직접 전화 걸든지 찾아갈 일이지. 뭐하러 다리씩이나 놔달래냐. 의사가 뭐 그리 높은 사람이라고. 친정 조카 건희는 의사였다. 명의랄 것도 돌팔이일 것도 없는 평범한 개업의였다. 워낙 격조했었잖우. 만나도 못 알아볼걸.
하긴 그렇다. 너만 해도 정이 있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외당숙모를 다 찾아오지. 건의하고 너만 해도 왜 육총간인데 설명을 해도 한참해야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다. 내가 그건 책임지고 해줄게. 걔한테 도움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직접 해. 건이가 한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 정의감은 변함이 없겠죠? 나는 광수가 당당하고 약간은 거만하게 변신한 게 마음에 들었지만 정의감이란 소리는 광수답지 않아서 웃음이 나려고 했다.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돈 없는 환자들을 거저로 많이 봐준다나 봐. 전엔 무의촌에 무료 진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걔도 많이 늙었어. 그런 좋은 일로 소문나면 가난한 사람들만 꼬이지. 부자들은 잘 안 온다나 봐. 명색이 의사인데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밖에 못 버니까 제 아내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도 본성이 착해서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척 하진 못하니까 너도 그런 부탁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해보렴. 내가 누구라는 것 정도는 알아듣게 다리를 놓을게. 참, 아픈 사람이 누구야? 어디가 아픈데? 건이는 가정의야. 후뚜루 다 보는. 제 분야가 아니면 딴 전문의도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숙모, 내가 설마 무료 진료나 받으려고 몇 해 만에 숙모님을 찾아왔겠소? 우리 그렇게 구차하게 살잖아요. 병신 자식들이라고 얕보지 말아요. 다들 제 짝 찾아서 자립해서 잘 살아요. 국가라는 게 왜 있는데 교육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게 많아요. 누가 그러는데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랍디다. 우린 미국 따라가려면야 아직 멀었지만 많이 좋아졌소. 아파트고 뭐고 다 우선권을 주니까 우리 식구 다들 살만해요. 집사람 미장원도 여전히 동네 장사지만 단골이 쏠쏠하고 며느리 중 하나가 걔도 장애자이긴 하지만 인류 미용사라 많이 도움이 되고 나도 이제 절대로 남한테 안 개개잖아요. 알았어. 야, 누가 뭐랬냐? 나 내 얼굴 보고 벌써 알아봤어. 그래 말인데 숙모, 병신 자식들까지 이렇게 자식된 돌이 잘하고 사는데 사지 멀쩡하게 타고난 사내놈이 죽을 때까지 애비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쓰겠수? 그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나. 근데 내 애비 노릇을 건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건지? 숙모 얼굴에 벌써 써있네. 한치 건너 두치라고. 오촌 조카놈이 친조카한테 어려운 부탁할까봐 가로막고 나서려는 게. 근데 안심해요. 이건 나만 좋자는 일이 아니라 건이 명예도 높여주는 일이니까. 뭔데 어서 말해봐. 걘 제 일에 만족하고 사는 평범한 의사야. 명예 같은 거 소용없으니 제발 건드리지 말아라. 다 부질없다. 명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겠소? 걔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나는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건이가 해줄 수 있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라도 되돌리고 싶었다. 건이가 한때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상도 받게 해준 운동권 의사였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숙모님만 모르지. 내가 왜 몰라. 청년 의사일 때 첫 직장이 산재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었는걸. 한참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그 그늘에 가려진 억울한 사람을 돕는데 시대적인 소명을 느꼈을 거야. 한참 젊은 나이였고. 그뿐이지 명예욕은 무슨. 걔가 들으면 펄펄 뛰겠다. 도대체 우리 건이한테 바라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이제 알아냈거든. 고엽제 때문이었어. 미국 놈들이 월남 사람 인종 말리려고 마구 뿌려댄 고엽제에 대해선 숙모도 아주 모르진 않죠?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고 말고 피해자들이 고생하는 거 TV로도 본 적 있고 근데 너희 아이들이 고엽제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누가 그래?
넌 다리 다친 거 말고는 여태까지 건강했잖아. 글쎄, 고엽제 후유증이 바로 그렇다니까. 나무나 풀만 아니라 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만든 무서운 약이니까. 같이 월남 가서 운전하던 친구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애를 못 낳아. 애 씨가 말라붙은 거지. 나도 그렇잖우. 월남 갔다 온 지 얼마 안 있다 생긴 아이는 부실하게 태어나고 내 몸속에서 그 무서운 독이 가신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인 것만 봐도 알죠.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딱한 듯이 바라보지 말아요. 보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내 억울한 세월은 물론 아이들이 받은 멸시, 불편, 불이익을 다 보상받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누군 누구겠수, 국가지.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고 또 그게 고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요. 우리 건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명이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런지 병원 시설도 그저 그래. 많지도 않은 환자를 중환병이다 싶으면 큰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감기나 배탈 난 환자한테는 주사 한 방도 안 놔주고 며칠 쉬라든가 한 끼 굶으라는 처방밖에 안 하니 무슨 돈을 벌겠니? 그게 제 분수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 괜히 건드리지 마라. 나 다리 안 놓을란다. 다리만 안 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제 말짝으로 한 치 건너 두 치였다. 광수는 별로 실망한 기색 없이 유들유들하게 맞받았다. 싫으면 그만두구려. 내가 직접 못 찾아갈까 봐? 이런 건수에 덤벼들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걸? 광수는 어수룩한 구석이라곤 없이 똑똑하고 야멸차 보였다. 나는 건희와 광수를 한 번도 동격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삼촌과 오촌이라는 촌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본 게 그렇다고 여기고 있었다. 생긴 건 광수가 조금 더 잘생겼지만 건희는 공부를 출중하게 잘했고 광수는 지지리도 못했다. 건희는 의사고 광수는 이 나라에서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건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도 돈에 욕심 안 내고 늘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았고 광수는 욕심만큼 돈이 붙지 않아 늘 누군가에게 개개면서 살았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누가 더 잘났다 할지 자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건희가 더 잘났다 생각하면서도 광수가 하도 똑똑해 보여서 건희를 해코지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건희 같은 이가 광수 같은 이에게 곤욕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격렬한 혐오감을 자제하고 친절을 다해 물었다. 설사 그게 증명이 된다고 해도 고엽제 후유증의 특별한 사례로 학계에 보고가 될지는 몰라도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월남전이 언제적 일인데. 숙모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지금 어떤 세상이요. 감방 가고 태양 맞은 사람들이 저만 똑똑하면 민주 인사로 대접받고 보상도 받고 출세도 하는 세상이라고요. 그야 당연하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이바지한 걸 알아주고 보상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넌 군인도 아니었고 돈 벌러 간 거잖아.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받았고. 충분하긴 뭐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내가 일생 벌 수 있을 만큼 받았다 쳐요. 우리 아이들이 일생 벌 수 있는 돈은 누가 챙겨줄 건데요? 민주화만 제일이요? 그때 우리 회사가 월남 경기로 번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이 나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건 왜 생각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 국가가 뭐 하자고 있는 건데? 난 끝까지 싸워볼 테니 두고 보슈. 나는 기껏 생각해서 건희한테 한 건 올릴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마치 악덕 브로커처럼 말하고는 미련 없이 일어나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어디로 가는지 물을 새도 없었다. 그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잘난 척을 했다. 나는 부랴부랴 전화기를 들고 건희 병원 번호를 누르려다 말았다. 아마 자제하지 못한 채 건희하고 통화가 됐더라면
그 미친 새끼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격렬한 혐오감으로 돌아버릴 것 같았다. 물론 건이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건이 아니라도 의사가 남을 함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광수가 건이한테 가든지 말든지 그건 광수 마음이고 광수를 어떻게 다룰지는 건이 마음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겨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광수가 느닷없이 당당하고 똑똑하게 변한 것도 이해가 되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는 아마 생전 개개는 버릇을 못 버릴 것이다. 단지 개갤 수 있는 대상이 변했을 뿐이다.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개개다가 국가라는 막강한 힘에 개갤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정도는 저절로 힘이 났을 것이다. 그 허세까지를 이해한다 해도 혐오감은 여전했다. 나의 뇌리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그 남자의 전쟁터와 광수의 전쟁터가 오버랩됐다. 나의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은 그 남자의 순결한 전쟁터를 광수의 전쟁터가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창가에서 저녁 햇살이 엷어지다가 마침내 회색빛으로 사위어가는 걸 망연히 바라보면서 가까스로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다. 이 세상에 순결한 전쟁터가 어디 있다고.